미즈미 광고가 좀 낭만적이에요. 네. 눈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워. 화이트 네.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또 눈 오는 날 또 어울리시는 도곡동 꽃미남 그분이 오셨죠.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래에셋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네. FOMC 제일 빅 이벤트가 네. 끝났는데도 시장이 엄청 뜨겁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강세뷰를 아주 살짝 꺾었습니다. 꺾었습니까? 네. 어. 연말에 CPI 2번 연속 좀 꺾인다. 네. 그리고 50bp 인상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25bp 인상으로 마무리된다. 2월 달에 25bp 인상한다 정도까지 뷰는 괜찮았는데 네. CPI 나오고 나서 좀 과도하게 시장이 한번 화끈하게 올랐다가 FOMC를 앞두고 그냥 일단은 조금 진정하자. 그런 진정하자.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예. 어제 FOMC에서도 시장이 기대했던 50bp 정도만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 점도표가 나오고 나서 조금 꺾였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시장이었다. 뭐 매파적인 환경이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전일 다우지수 0.4% 가량 하락했고 나스닥은 0.7%, S&P 500은 0.6% 정도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좀 기술주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폭이 컸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 이벤트였던 FOMC인데 좀 시장 반응이 너무나도 뜨뜻미지근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네. 저는 궁금했던 게 50bp 뭐 다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근데 50bp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 2023년도 뭐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좀 강경한 발언을 좀 네. 하기도 했었으나 네. 지수가 한번 싹 내려왔어요.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예측치를 나타내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이따가 이 FOMC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예. 제가 보는 뷰 그리고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는 뭐 컨센서스 예. 이런 걸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어제 FOMC는 좀 재밌었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벤트로는 내년 기준금리 상단값이 9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점도표가 높아졌다라는 거, 그건 팩트이고, 예. 그리고 기존에도 몇몇 매파적인 위원들이 5.25에서 5.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했었는데 좀 거기에 걸맞는 만큼 중간값이 나왔다 이고요. 조금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위원들도 많았다. 그리고 점도표 예측치가 좀 상당히 벌어졌다라는 거, 좀 특이사항이었고, 시장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약 50bp 인상할 거라고는 80%의 확률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만큼만 인상을 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조금 매파적이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라 정도였잖아요. 좀 이게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매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뭐랄까요, 좀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어떤 워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에 단어 하나하나에 뭐 생각하고 나오시는지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즐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지금의 연준이 과거의 연준과는 다르게 굉장히 시장과 소통하는 연준이라는 거엔 100%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시장이 미리 기대를 하고 좀 뜨겁게 올라버리면 연준에서는 좀 찬물 끼얹어주고 시장이 너무 디프레스돼 있으면 예. 아니야 우리 그렇게까지 멱살 잡지는 않을 거야 라고 조금 코멘트를 살짝 즐겁게 해주고 아니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파월 유독 이후로는 네 맞아요. 그죠? 유독 특히, 파월이 네. 좀 예. 그러니까 좀 아주 길게 보면은 과거의 연준은 단순하게 금리 인상 인하 요거였다가 예. 이제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요런 것까지 쓰고 뭐 FOMC 가이던스도 주고 이런 예. 것도 있지만 파월 의장이 지금은 시장과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와 벗어나는 수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예. 정도입니다. 네. 좀 그거 정도가 지금 현재 연준의 가장 큰 특이사항 정도 보고 있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파월 의장이 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금리는 없을 거야. 기대하지 마. 였는데 또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반응 오히려 뭐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모두 다 네. 소폭 하락해서 끝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시장 트레이더들의 평균 내년 예상치. 예. 연준의 점도표는 5.1%였는데 예. 페드워치에서는 오히려 5% 살짝 언더더라고요. 어. 이런 걸 보면은 좀 어제 FOMC는 좀 굉장히 특이점이 많았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시장만 좀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네네. 최근에 그 CPI 발표하고 잠깐 반짝 타올랐다가 시장이 조금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방산주 정도, 그리고 보잉이나 델타와 같은 항공주, 네. 그리고 모더나랑 화이자처럼 중국에 어느 정도 백신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만 좀 강세고, 예. 그동안의 기술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혹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할 거야 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실적이 썩 좋지 않은 기술주들은 반대로 굉장히 약했다 네. 정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제 특이사항이 좀 네. 댓글창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 네. 테슬라, 테슬라. 네, 골드만삭스에서 수요 부진 이 이야기도 했고 또 엘론 머스크가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약 맞아요. 보니까 어제 680만 주, 그러니까요. 그제 1192만 주 예. 정도 팔아서 좀 시장에서는 오버행 이슈가 좀 지속 불거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아니 지금 많이 물론 팔았으니까 지금 또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럴까요? 트위터 인수하는데 뭐 돈을 드는 많이 돈이 썼다. 들고, 네, 그리고 400억 이자 비용들 때문에 약 3빌리언 정도는 예. 팔아야 된다라는 자문을 받았다라는 이런 월스트리트의 썰들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예. 저도 좀 뉴스 보긴 했는데 뭐 그게 큰 이유가 없다.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사실 과거의 패턴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와서 한마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나도 예. 그냥 돈 필요해서 판 거니까 어. 테슬라 잘 될 거다 이런 약간 또 코멘트가 좀 필요한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형이 지금 요즘 이게 좀- 약세장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테슬라의 가장 이 강세장에서 빛났던 게 테슬라의 증자였잖아요. 증자 한 방에 가지고 있는 부채 상당수를 소멸시켜버리고 시장에서 오히려 이 증자한다고 했는데도 며칠 조정받다가 바로 더 뜨겁게 오르고, 예. 이 강세장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예. 약세장에서는 일부의 오버행, 물론 일부의 금액은 아니긴 했지만 예. 이 오버행 이슈로 더 좀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뭐 지켜봐야겠죠. 뭐 아무 네. 얘기 안 하는데 뭐 저희가 예상한다고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답이. 맞아요. 예. 결국 어제 메인 이벤트는 이제 연준의 코멘트인데 네.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저는 사실 파월을 좀 좋게 봤을 때는 시장과 참 소통을 잘하신다, 네. 친절하시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좀 마음에 안 들죠. 요즘은 사실 약간 제가 말 아낄게요. 요즘은 약간 또 너무 여론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약간 밀당 느낌, 약간 즐기시는 좀 느낌. 뻐꾸기 같다라는 아까 느낌을 방송 전에 나한테 막 욕했거든요, 사실. 약간 좀 밀당하면 요즘 욕 먹거든요. 요즘 뭐 환승연애 뭐 나는 솔로 이런 거에서 밀당 너무 하면 욕 먹거든요. 제가 연준 이사님도 과하다? 약간 밀당이 좀 과하시다. 과하다. 처음에 매력적이었는데 요즘 좀 과하신 것 같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물론 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고 디프레스돼 있을 땐 그래도 가끔씩 좀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려주는 멘트를 알려주니까 예. 좀 어지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또 변동성을 일부는 키운 거는 같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너무 과열된 시장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너무 침체된 시장도 어느 정도 막아내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의견은 아닌 걸로. 아니, 전부 네. 코멘트 해주시고 노 코멘트 하셨나요? 전부 코멘트 해주셨는데. 인간의 예. 의견 달라는 의미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경제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네.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나왔는데 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FOMC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들 보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뭐 경기는 내년에 좀 일부 침체가 될 거다였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냐, 예. 그리고 고용률은 어느 정도일 거냐 정도였는데 그 점도표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 1.2% 플러스일 것 같아서 0.5%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뭐 아직은 그래도 내년에 미국이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일단은 경기가 꺾인다라는 거를 연준도 둔화. 뭐 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내년에 4.4% 예상을 했었지만 4.6%로 소폭 높아졌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실업률이 약 5% 정도인데 뭐 내년에 4.4%, 4.6% 정도까지 실업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연준이 바라보고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핵심 물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어 물가가 내년에 3.1%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3.5%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특이했던 게 지난 10월 CPI랑 11월 CPI 최근 두 번의 CPI 발표했는데 모두 다 빅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네.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하회하는 수준의 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 물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랬는데 네. 내년에 연준이 생각하는 그 코어 핵심 물가가 3.1%가 아니라 3.5% 오히려 높아졌다. 이거에 좀 시장이 놀랐고 그리고 이제 최고 기준 금리가 네. 뭐 기존 4.6%대에서 5.1%대까지 높아졌다. 예. 우리가 연준이 9월에 바라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변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도표를 조금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네, 점도표요. 첫 번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점도표. 이거 아닙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네, 점도표에 요거예요. 대해서 뭐 네. 사람들이 많이 또 네, 많이들 얘기하셨죠. 저 직접 다 쓰셨어요. 아니요, 이것도 예. 퍼온 겁니다. 아, 누가 그래요? 이렇게 예쁘게 손글씨를 써주셔가지고 이왕은 좀 잘 쓰지. 네. 예쁘게 쓰지는 않았네요. 네. 손글씨를 쓰셨네요. 밑에 보면 2022에서 2023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중간값이 4.625에서 중간값이 5.125예요. 그런데 조금 더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네. 5명이 5.35 그리고 2명이 5.7%를 전망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고 2024년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네. 점들이 몇 개 보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 혹은 내년 말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와장창 깨부셔준 이런 점도표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파월 의장도 뭐 우리가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증거는 예.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네. 조금 저 점도표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네. 2023년은 뭐 그렇다고 뭐 치고 네. 2023년 이제 2024년 네. 저렇게 이게 크게 범위가 네. 이제 뭐 점이 하나가 저 위에 있고 밑에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넓잖아요, 뭔가. 네. 저거는 네. 본인 뭐 물론 이제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네. 저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런 거는? 그러니까 다 뷰가 너무너무 상이하다 뭐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물가가 내년에는 잡힐 거야라고 보는 의원들도 있고 예. 아니야 내년에도 안 잡힐 거야라고 보는 의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2022년 거는 이제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예. 다 촘촘히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라는 거는 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CPI 두 번은 분명히 잘 나왔어.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물가가 과연 잡힐까?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던 서비스에 네. 관한 건데 저도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최근에 두 번에 나왔던 CPI 지표, 특히 최근에 나왔던 CPI에서는 서비스 지표가 잡히는 듯한 신호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임금이 그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따르면 임금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힐 거고 오히려 고질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11월 말에 베이지북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을 세 가지로 나눠서 코멘트를 해줬어요. 물론 CPI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 주거비, 유가, 그리고 뭐 서비스, 중고차 이렇게 있지만 이 중고차를 제외하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을 했었거든요. 물론 주거비는 이제 잡히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잡히는 거는 내년 신호부터 잡힐 거야. 에너지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코멘트는 없었지만 네. 이 서비스 부분이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것 정도로 서비스. 봤던 것 같아요. 예. 임금 상승률이 너무나도 높다. 제가 최근에 그 1사1교라고 해서 금융교육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다니는데 네. 우리나라 중위소득 값이
작년 대비 작년에 440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예. 490만 원 정도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 한 가구당 중위소득이 한 12% 정도 임금이 껑충 뛰었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그쵸. 예. 오히려 전 체감이 좀 잘 안 되죠. 네. 네, 슬픕니다. 저도 그렇네요. 어쨌든 올해 좀 유독 추운데. 왜 나는 아니지? 예. 근데 어쨌든 중위소득이 굉장히 껑충 뛰었다. 예. 임금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좀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인 것 같고 어. 특히나 임금이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 서비스 부분 물가 뭐들이 특히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연준에선 해석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실업률이 약 5% 정도인데 이 임금 상승이 잡혀야 서비스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임금 상승이 잡히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안 그래도 지금 상품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 침체로 인해서 확연히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상품에 대한 이 수요가 조금 더 잡히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잡혀야만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물가에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CPI 2번 연속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꺾여준다면 금리 인상하는 속도가 조절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뜨거운 12월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까였었는데 네. 어제와 그제 시장을 보고 이 뷰를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 정도인데 한 20% 정도까지는 늘리겠다. 20에서 25%까지는 좀 늘릴 아, 그 예정이다. 매니저님은 사실 이번에 CPI랑 FOMC가 지나고 나서 껑충 이렇게 한번 튀어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네요. 네, 그렇게 봤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산타랠리까지 이어졌어요. 맞아요.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거라고 봤었는데 예. 이번에 CPI도 잘 나왔고 음.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FOMC 50bp 인상도 있었는데 연준 의원들이 바라보는 거는 네. 오히려 내년에 인플레이션 경기는 일부 1.2% 상승해서 0.5% 상승으로 소폭 축소가 되고 네. 코어 인플레이션도 3.1에서 3.5로 높아지고 인플레는 잡히지 않고 최근 두 번은 좀 꺾였지만 오히려 인플레는 내년 더 고착화가 될 거다라는 연준 의원들의 시각을 보니까 네. 좀 시장이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네. 그래서 지금 현금을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또 어느 정도 출렁임이 있을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제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그 서두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연준의 내년에 평균 금리가 5.1%대였었잖아요. 그런데 패드워치에서는 일단 당장 2월 FOMC에서는 25bp만 금리 인상 할 거야라는 뷰가 35%에서 59%로 좀 껑충 뛰었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채권 금리 장기채 단기채 금리 둘 다 꺾이고 예. 오히려 시장 트레이더들이 보고 있는 그 CME 패드워치에서는 내년에 연준의 금리는 파월 코멘트는 내년에 금리 인하 없어 네. 였지만 여전히 5% 언더로 네. 유지하고 있다. 네. 좀 여기서 또 하나의 소설을 쓰자면 파월이 어느 정도 시장 친화적이다 보니 예. 뭐 한두 번에 더 서비스 물가 지표가 잡히는 게 나온다면 뭐 아주 어쩌면 내년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년 말에 금리 인하 정도도 우리가 그냥 가정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 이번에 FOMC 이제 금리 인상을 봤는데 미국 시장은 뭐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께서 뭐 한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까지도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투자의 어떤 뭐 자산 배분에 있어서 네. 그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 시장 꼭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한국 그 시장까지 같이 영향을 네. 줄 것 같다? 아니면 그 시장이 훨씬 나을 것 같다? 물론 미국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다. 네. 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은 조금 더 비교적 빨리 뭐 회복을 할 것 같다 이고요. 사진 아까 전에 첫 번째 띄워주셨던 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피델리티에서 나온 자료인데 뭐 역시나 중국은 리세션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고 네. 예상외로 유럽과 영국은 뭐
돈을 푼 게 좀 적다 보니 조금 경기 바닥에 근접해 있고 예. 한국이 그 다음 순위고 미국이 그 다음이다 정도이거든요. 예. 특히나 2주 전에도 좀 중국 너무나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밉지만 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중국이 제일 좋다였었고 지금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바이두에서 예. 그 구글로 따지자면 구글 트렌드 있잖아요. 구글 트렌드. 네, 구글 트렌드처럼 바이두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따지면 이번 12월 하반기 그리고 1월 상반기 혹은 뭐 초반이 네. 코로나의 가장 큰 정점, 확진자의 정점이 나올 거다였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예. 이 향후 한 1, 2주 이내에 중국 혹은 홍콩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빠져준다면 예. 저는 조금 불타기. 불타기. 아니 근데 이게 의향이 제로 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중국이 계속 왔다 갔다 좀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 PCR 검사를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열이 나는데 뭐 응급실을 못 간다라는 네. 뭐 뉴스 모르겠습니다. 뭐 노이즈를 위한 뉴스인지 정말 실체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가 또 나오니까 네. 야 이거 리오프닝은 하긴 했는데 네. 이거 다시 또 격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감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네. 예,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공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만 60세 이상 추가 접종에 대해서 예. 좀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있고 음. 그런데 막상 걸리면 진짜 두드려 패는 거죠. 막상 걸리면 두드려 패는 거는 그대로인데 강제로 주사를 맞고 예.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완화 완화. 되고 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시장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먼저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기가 따라오는 차례가 될 텐데 이 실물 경제와 기대감이 선반영된 증시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니 위아래에 등락은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 중국이. 요거는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네. 보고서. 이것도 한 2주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 네네. 되게 재밌어요. 지금 중국의 저축액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약 3조 위안 정도인데 예. 추가로 저축한 금액이 네. 3조 위안이면 6,500조 원 정도. 예. 죄송해요. 34조 위안. 예. 그리고 4, 5조 원 정도가 리오프닝으로 효과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한 우리 돈으로 921조거든요. 네. 우리가 막 미국 보고 천조국 이러잖아요. 네. 근데 거의 1,000조에 가까운 자금이 리오프닝을 함으로써 시장이 유통이 되고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 내부 소비가. 네. 그러다 보면 중국이 또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지갑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 침체 부분에 있어서 예. 중국이 조금 글로벌리 끌고 나가주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 겨울이 지난다면 중국의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예. 그동안에 저축액이 쌓였던 거에서 일부를 소비를 함으로써 경기는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한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중국 소비 관련된 것들을 하고 방산 위주 정도만 최근에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사진 많이 그쵸, 준비해 마지막입니다. 주셨습니다. 예. 네. 좋은 자료들. 예.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예. 이게 우라가미 금리오 뭐 다음 시간에 나올 정광우 매니저님께서도 자주 보여주신 건데 분이오 형님. 네. 예. 요거에서 이제 제일 핵심이 이제 역실적 장세의 가장 끝부분은 제품의 재고가 조정이 된다 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긴축이 해제가 된다였는데 이 역실적 그 재고 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재고가 소진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고가 소진될 것 같지 않다. 빠르게. 네. 물론 빨리 소진이 되면 좋겠지만 네. 저도 너무나도 그게 큰 바람인데 지금 실물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박앤세일 하지 않으면 예. 안 되고 특히나 자동차 부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주변에 뭐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한 2년 전에 계약을 해서 이게 출고할 시기가 되면은 네. 피를 받고 팝니다. 웃돈 붙여가지고. 네. 내가 안 타고 예. 그냥 차가 팔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예.
대기하기 싫은 포르쉐 예비 구매자에게 피를 받고 파는데 그 피가 예. 한 올 초까지만 해도 2,2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00만 원 붙는데요. 그리고 그래도 붙긴 붙네요 또. 그렇죠. 예. 그리고 중고차잖아 어찌 보면. 아니죠. 아, 난 사자마자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아. 그렇죠. 뭐 타진 않았으니까 네. 중고차는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현대차의 전기차들 뭐 그랜저 이런 거 예. 사전 예약 대수가 엄청나게 높은데 어. 이 중에 상당수가 지금 최근에 뭐 자동차 할부금리 7%대 8%대 나오고 맞아, 있고 맞아요. 피 받고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취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실제로 실물 경기에서 재고가 소진되는 게 예상보다 쉽지는 않겠다. 여전히 음식료 위주 예. 소비만 많아지고 그게 내구재 포르쉐 소비는 카이엔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비싸서? 워낙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 또 포르쉐 그 월 평균 그 중고로 나온 매물 수가 예. 1,400대에서 2,100대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 많이 힘들어졌네. 자동차부터 팔고 부자도 좀 많이 힘들어졌나 보네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래서 기대는 빨리 재고가 소진이 되고 다시금 긴축 완화하는 장세가 왔으면 좋겠다인데 어쩌면 이 재고 소진이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예. 시장이 간헐적으로 흔들릴 때 그때 저가 매수하는 형태로 나서야지 지금 현금 없이 가져야만 외치기에는 확실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조언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여전히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다. 저희 보고 구독자분들 있습니다. 중에 네. 진짜 부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피가 붙냐 똥차에. 와. 예, 그런 타이는 말씀. 정도는 똑차라는 거죠. 진짜 네. 진짜 부자가 부럽네요. 나타나셨습니다. 네. 예, 예. 네,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암울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미국의 EPS 조정이 뭐 어느 정도 더 있겠지만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이 재고와 상관이 크게 없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잖아요.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거 음. 실적이 꺾이지 않은 것들 이런 거는 가지고 갈 만하다. 왜냐? 첫 번째로는 실적이 꺾이지 않고 멀티플만 조정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두 개 분기 이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강달러 때문에 이 매출과 손익이 한 7% 정도 손해를 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조금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환에 대한 약세 효과는 조금 더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네. 오히려 이제 달러가 조금 약해지면서 네, 네. 매출이나 손익이 강달러에 의한 손해에서 이제 다시금 정상화되는 과정이 됐으니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될 거다. 예. 다만 재고 많은 거는 문제가 되겠다 정도로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시장에 대한 뷰가 살짝 꺾인 거, 약간은 차분한 관점. 그리고 약간의 현금 보유가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 그리고 기회를 좀 보자. 기회를 네. 보자. 알겠습니다. 그 기회가 뭐 한 내년 1월쯤 되면 좀 방향성이 좀 잡힐까요? 어떻게?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네. 뭐 워낙 최근 시장이 위아래로 널뛰기를 많이 하다 예.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조금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종목도 예. 좀 기다리다 보면 사고 싶은 가격까지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다 맞아요. 보니 예. 네.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데 네. 뭐가 이럴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어. 모르면 모르는 거지 사실. 침착맨이 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 저희 또 시황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신 미래에셋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황 같이 정리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번 점도표를 보고 생각 드는 게, 네. 연준 위원님들도 그 내년도가 상당히 헷갈리는구나.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지금. 저랑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헷갈려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요? 네. 약간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네. 저기 위에 점이 있고 맞아요. 저기 밑에 점이 있어. 네, 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으니까 네. 야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네, 모두가 다 어렵다. 네. 일단 어제 아마도 그 연준 코멘트 보고 고민들 많아지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또 2부에 특별한 시간 또 마련했습니다. 예. 최근 매크로 지표 누구보다도 또 깊게 봐주시는 저희 정광우 대표님 모셨고요.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